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 기초조리 실무 중에서 썰기법, 조리 방법, 그 다음 조미료 향신료까지 한식이 다른 것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기초 칼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25cm에서 한 27cm 정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칼이 이렇게 길이가요. 그리고 한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런 모양의 칼들을 집에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 가장 안전하고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요런 식으로 된 칼들 있죠? 그죠? 이런 식의 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칼질법 내용은 이 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썰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칼질법. 밀어 썰기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칼을 화면에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칼이라고 손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밀어 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서 밖으로 이렇게 해서 칼질을 해주는 거다. 이게 가장 칼질의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요. 왜 그러느냐? 피로도와 소리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안전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밀어 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학생들한테 그 썰기 가르쳐 줄 때 밀어 썰기를 제일 많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 것까지도 쉽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배울 때는 항상 제가 여기 강조했지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밀어 썰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작두 썰기. 작두 썰기 많이 보셨죠? 작두 썰기는 앞에 칼끝을 이렇게 대고요. 이렇게 작두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작두는 칼끝. 칼이라는 게 요 코가 있거든요. 이 코를 바닥에다 대고 들어서 이렇게 내려서 써는 방법. 이게 바로 작두 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앞에 기준을 잡고 안정감 있게 눌러준 다음에 뒤로만 썰면 되니까 이렇게 배우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이 들지 않을 때 편리하고요. 그 다음 두꺼운 재료를 썰기에는 부적당해요. 왜냐하면 앞코가 붙어있기 때문에 두꺼운 재료를 썰려면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훨씬 더 불편하고 좀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실기하실 때 마늘 다지거나 뭐 다질 때 있죠?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끝 대고 밀어 썰기. 이거는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밀어 썰기하고 작두 썰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잡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코 잡고 밀고, 코 잡고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두 썰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꺼운 재료를 썰기에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양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건 양식조리 부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후려 썰기다라고 되어 있죠. 속도가 빠르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제일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다다다다다닥 써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후려 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려 썰기 같은 경우는 힘을 줘서 하게 되면 손목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힘을 뺀 상태에서 다다다다다닥 해야지만 오랫동안 많이 썰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썰 때 사용하고요. 정교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소리가 어때요? 무지무지 크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소리가 너무 크고 요란하기 때문에 이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받게 되거나 이목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그만큼 체크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되도록이면은 조리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요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 칼끝 썰기다라고 되어 있죠. 양파의 뿌리 쪽을 그대로 두고 한쪽을 남겨서 써는 방법. 양파를 반으로 썰었을 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옆면을 보게 되면 이쪽은 붙어 있고요. 여기를 일자로 쭉 내려 걷고 이렇게 막 써는 방법들 있죠. 끝에가 살짝 붙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칼끝 썰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칼에서 앞코 부분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내려 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는 방법이 바로 칼끝 썰기다. 그 다음에 한식에서도 다질 때도 사용한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끝에 살짝 붙어있는 상태로 칼 앞부분을 이용해서 일자로 다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긋는 방법. 이게 바로 칼끝 썰기. 칼끝으로 이렇게 썰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당겨 썰기. 밀어 썰기는 앞으로 미는 거고요. 당기는 거는 내 몸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겨 썰기 할 때는 우리가 칼 부분에 요 앞코 부분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정교하게 이렇게 앞코로 해서 뭔가 긁는 느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징어의 채썰기. 오징어의 채썰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리 기능사 하실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용하실 거고요. 파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팥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앞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썰어주시죠. 그래서 그때 써는 게 바로 뭐다? 당겨 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서 눌러 썰기는 요거 호박이나 김밥을 썰 때 김밥집 가시면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썰지 않고요 딱 끊어서 썰어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요 방법이다. 당겨서 눌러 썰기. 김밥 썰 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겨서 밀어붙여 썰기 주로 회 썰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써는 방법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런 방법들 칼을 당겨서 썰어 놓은 횟감을 차곡차곡 옆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겹쳐가면서 써는 방법 요렇게 해서 붙여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서 떠내어 썰기. 반란의 생선살을 일정한 두께로 떠내는 방법이고요. 탄력이 좋은 생선을 자를 때 주로 사용한다. 생선 자를 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생선 자를 때는요. 횟집에 잘 가시면은 이렇게 밖으로 밀어 써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떠서 주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전부 다 당겨서 그죠? 당겨서 이런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뉘어 썰기. 오징어 칼집을 넣을 때 이렇게 쓴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집을 넣을 때 일자로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요. 살짝 비스듬하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죠? 오징어 칼집 넣었을 때 그 방법이 바로 요거다. 그리고 그거를 채를 써는 방법은 당겨 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질법이 더 있는데요. 밀어서 깎아 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엉을 깎아 썰거나 무를 모양 없이 썰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엉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무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워서 깎아주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방법. 이것들이 바로 밀어서 깎아 썰기.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밀어서 쓰는 방법 있죠. 이게 바로 밀어서 깎아 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톱질 썰기. 말아서 만든 것이나 잘 부서지는 것을 썰 때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톱질을 하듯이 써는 방법이 바로 톱질 썰기. 그 다음 돌려 깎기 썰기. 돌려 깎아 썰기. 대부분 한식에서 오이를 깎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엄지손 붙들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얇게 하신 다음에 채 썰고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 방법이 바로 돌려 깎아 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톱 박아 썰기. 마늘처럼 작고 모양이 불규칙하고 잡기가 나쁠 때는 손톱 끝으로 재료를 고정시키고 써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손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손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생적이진 못한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까지는요 우리가 칼질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칼질법에 대해서 외우시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칼질법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때 이래서 사용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식재료 썰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식조리기능사 실기에서 어떤 메뉴에서 이 썰기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그 내용들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볼게요. 편썰기, 얄팍썰기. 편썰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는 거죠. 생밤이나 삶은 고기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늘이나 생강을 편을 썰어요.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한 매운맛이 좀 느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모양 그대로 얇게 써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식조리 실기에서는 어느 부분이 나올까요? 마늘이나 생강을 편을 써는 거는 바로 홍합초가 되겠죠? 그 다음 생밤이나 삶은 고기는 겨자채. 그 다음 마늘만 또 써는 거는 육회. 그래서 편을 모양대로 그대로 썰어주는 거. 이게 바로 편썰기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하죠? 한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바로 채썰기죠. 음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썰기 방법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왜 채썰기가 많이 사용되는지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채 썰기를 할 경우에는 젓가락 사용이 가장 용이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식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채 썰기가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 채 썰기 써는 방법. 썰 때는 항상 어떻게 하나요? 편을 썰고 그죠? 그 다음에 채를 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지기. 다지기는 파, 마늘, 생강, 뭐 양파 이런 것들 다 다지시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있다. 곱게 입자로. 그 다음 막대 썰기. 지금은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없어지긴 했는데요. 무숙장아찌, 오이숙장아찌. 그래서 그게 무장과 오이장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대 썰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바로 이 막대 썰기다. 쉬우시죠? 그 다음 골패 썰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패 썰기는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 사람들이 오락으로 즐기는 도박 게임에서 사용하는 뼈로 만든 패, 그걸 골패라고 하거든요. 그 모양을 닮았다 해서 골패 썰기예요. 그래서 골패 썰기는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의 모양. 그죠? 요런 모양으로 썰어주는 거.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한식조리 기능사에서는 겨자채 요거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지단, 황백 지단을 이용해서 겨자채, 그 다음에 오이나 당근 요런 것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썰기라고 해서 따로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당근을 써는 게 바로 이 골패 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박썰기인데요. 나박김치 아세요? 나박김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각으로, 그죠? 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썰은 방법. 요게 바로 나박썰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비슷한 사각형으로 반듯하고 얇게 써는 방법. 우리가 묵국 끓일 때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김치에서 나박김치도 왜 나박김치가 됐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썰어줘서 나박김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깍둑썰기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깍두기 먹으면 어떤 모양인가요? 요렇게 해서 정육면체 이렇게 썰죠. 그래서 요 2cm 크기로 조금 크게 정육면체로 써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둥글려 깎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찜에서 많이 사용해요.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없어졌거든요. 닭찜이나 돼지갈비찜. 그러면 감자를 이렇게 정육면체로 썬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싹 점여서 살짝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 졸이거나 오래 끓여야 되면 이 감자나 당근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뭉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방지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게 바로 둥글려 깎기. 요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밤톨 깎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밤톨처럼 자른다고. 그래서 요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달 썰기다 라고 되어 있죠. 통으로 썰기에 너무 큰 재료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둥그런 재료인데요. 이걸 반을 썰어요. 그럼 옆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달로 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썰어주는 방법. 우리가 한식조리 기능사에서는 생선찌개가 있을 거예요. 생선찌개. 생선찌개에 애호박. 애호박을 바로 이렇게 반달 썰기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는 방법. 그 다음 은행잎 썰기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은행잎 썰기는 설명이 쭉 나와 있지만 반달 썰기를 한 번 더 잘라요. 그러면 면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은행잎. 그죠? 요 모양을 띠고 있다 해서 은행잎 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으로 썰기다 라고 되어 있죠. 통썰기를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 어떻게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연근이에요. 연근. 우리가 연근 이렇게 동그라미게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져 있죠. 그랬을 때 그냥 편으로 그죠? 연근조림할 때 써시죠. 그래서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동그라미를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반달이나 4분의 1등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이 바로 통썰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슷썰기는 옆으로 어슷하게 써는 방법.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대파죠. 그래서 우리가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볶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찌개 있고요. 거기에서 파를 어슷으로 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징어 볶음에서는 고추도 어슷으로 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어슷썰기다. 그래서 돼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써는 방법들. 그 다음 깎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엉 등의 재료를 그냥 얇게 써는 방법이다. 이렇게 깎는 방법. 그죠? 우리가 밀어서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밀어서 우엉을 아까 한다는 것들, 그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여 썰기는 표고나 고기, 생선포를 뜰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식에서 한식조리 기능사 공부하시잖아요. 그 내용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기둥이 있으면 기둥 제거하고 두껍기 때문에 조금 점여서 이렇게 썰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를 떠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점여 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구 썰기. 주로 채소의 조림에 이용하는 마구 써는 거는 그냥 각이 없이 막 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정육면체잖아요. 마구 썰게 되면은 사실은 면 자체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고 두껍고 나집고 이렇게 된대요. 그럴 경우에는 맛의 용출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로 채소의 조림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저는 집에서 활용할 때 묵국할 때 있죠. 묵국할 때 정갈하게 사각형으로 자르지 않고요. 그냥 마구 썰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뭔가 맛이 깊은 맛이 좀 나더라고요. 요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돌려깎기 되어 있죠? 요거는 물은 씨를 제거하고 돌려깎는 방법이에요.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나요? 한식조리기능사에서 오이에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오이의 가운데 부분이 되게 물르기 때문에요. 그 씨 제거하고 그 껍질 쪽만 이렇게 돌려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솔방울 썰기, 솔방울 무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격자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갑오징어, 오징어 요거를 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오징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뉘어서 썰어가지고 그죠? 요렇게 썰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잘라서 하게 되면은 요렇게 살짝 말리면서 겉에 솔방울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솔방울 썰기. 요렇게 써는 게 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썰기 방법.